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입니다. 이번 27회차 승무패 상편은 이전 회차 흐름을 단순히 이어가기보다는 시장 변화와 팀별 컨디션 차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지난 26회차에서는 일부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면서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런 흐름은 회차가 바뀌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편은 전력차가 분명한 매치와 함께 겉으로 보이는 전력 대비 실제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경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는 최근 경기 흐름, 일정에 따른 체력 변수, 그리고 팀별 운영 방식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리하게 적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확장형 조합보다는 선별적인 접근과 기준 설정이 필요한 회차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상편에서는 안정 구간과 변동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흐름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브라이턴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으로 후방 빌드업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운영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상대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존재하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박스 안에서의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전반을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주도권은 브라이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최근 경기력 기복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수세적인 흐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줄이려는 운영을 가져가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끊기는 모습입니다.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거나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롱볼이나 단발성 공격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빈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브라이턴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울버햄튼이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턴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에서는 박스 안 공간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기 흐름이 다소 답답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의 한계로 인해 흐름을 바꿀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이턴이 경기 흐름을 잡고 끌고 가는 가운데 울버햄튼이 버티는 양상 속에서 제한적인 득점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브라이턴 승을 추천드립니다. 풀럼은 기본적으로 측면 활용과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으로 중원에서의 간결한 연결 이후 빠르게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홈 경기에서는 이러한 공격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경기 흐름 자체를 크게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다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간격 유지가 완벽하지는 않아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빠른 전환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템포가 올라가는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더욱 살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대응 양상으로 흐를 경우 실점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특정 구간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맞붙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본머스는 이를 받아치며 전환 공격을 노리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성은 자연스럽게 중원에서의 공방과 함께 양팀 모두에게 찬스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완성도보다는 공격 전개에서의 강점이 더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열리는 순간 득점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흐름을 장악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씩 주도권이 오가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한 골차 승부 혹은 균형이 유지되는 양상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선덜랜드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조직을 우선으로 가져가면서 라인을 내리고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팀입니다. 전력상 열세인 경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더욱 내려앉는 운영을 선택하며 공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거나 공격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빈도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으나 공격 전환 과정에서의 단절이 반복되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기 양상이 많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력과 개인 기량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기복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의 다양성과 결정력에서는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전력입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대가 내려앉을 경우에도 점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조직에서 간헐적인 불안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때는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상대를 압박하는 흐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덜랜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형적인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며 찬스를 만들어갈 것이고 선덜랜드는 이를 버티면서 제한적인 역습 기회를 노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흐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선덜랜드가 오랜 시간 버티는 양상 속에서도 결국에는 전력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점유를 가져가며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구간이 발생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팀으로 압박과 전환 완성도가 높은 것이 강점입니다.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안정감과 완성도에서는 인터밀란이 한 수 위에 있는 매치업입니다. 경기 흐름 역시 치열한 공방보다는 신중한 운영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레체는 홈에서는 수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버티는 운영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많아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벤투스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공격을 가져가는 팀으로 경기 전체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승부를 보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공격 전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찬스 상황에서의 결정력과 경기 관리 능력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흐름 속에서 유벤투스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템포가 빠르기보다는 다소 답답한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득점이 나오기보다는 제한적인 찬스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유벤투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을 우선으로 두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버티는 힘은 갖추고 있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코모는 비교적 유연한 전개를 가져가는 팀으로 중원에서의 연결과 빠른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비 조직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도 함께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가 수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흐름 속에서 코모가 점유와 전개를 시도하는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결정력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전체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벌리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스톤 빌라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으로 측면과 중앙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편이며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벌리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흐름 속에서 아스톤 빌라가 점유와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공격 완성도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아스톤 빌라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하셔도 이번 회차 흐름 잡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배당은 끝까지 움직이고
라인업이나 결장 변수에 따라 경기 결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경기 직전 흐름까지 꼭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다 못 담은 경기나 실시간 흐름 정리 필요한 분들은 분석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리한 선택보다는 근거 있는 선택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